첫째, 부정선거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의 국정원이나 뭐 대법원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2019년에 부정선거 방지법을 발의한 사람이고 그때 사전선거 폐지 또 투표소 개표 이 두 가지를 하면은 부정선거를 거의 조금 막을 수 있다.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대법원이나 뭐 국정원 야당이 그래요. 뭐 거기서 다 얘기 좀 서버 다 열지 않고 뭘 한다는 겁니까? 거짓말입니다 그거. 대법원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지 맞지 않습니까? 서버 열고 또 생년월일 하고 이름하고 정확하게 대조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제가 행안위 간사도 하고 법을 발의한 사람으로 늦게나마 국민들께서 부정선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된 데 대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의 의혹을 가지고 계엄을 했다. 그거는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부정선거 전면적인 재수사 뭐 간단하게 한 개 지역이잖아요. 인천의 계양을 지역 열자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안 걸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헌재에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이정미나 그 다음에 박철원인가? 그 친구들이 박한철 뭐 훈장 받고 숨어 있는데 그 오래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이미 그 사람들을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 박한철, 이정미. 박한철, 이정미. 그런데 요즘 박한철, 이정미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문영배입니다. 그리고 좌파들 좋아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마인혁을 헌재 재판관으로 놓는다? 헌재 재판관 대변인이 미쳤어요. 왜냐하면은 마인혁에 대해서 헌재가 통과시키는데 최장목 대대행이 그거를 임명하지 않으면은 법률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라 그래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인혁 임명하는 순간에 이제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재가 아니에요. 마인혁 임명하는 순간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헌재 앞으로 지금 계속 오는 이유가 우리가 2017년 3월 10일 날 우리는 현장에 있었고 현장에서 5사람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 이후로 우리는 2016년부터 2025년 지금까지 10년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을 알았고 그 뿌리에 민주당이나 진보당 좌파 세력들이 굉장히 뿌리 박혀 있다. 이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탄핵 구도를 만든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하기 전에 12월 3일 계엄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45일 전에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라는 현수막을 전국에 2,000장 걸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좌파들을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 10년 싸울 때 남하고 안 싸웁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라도 다들 태극기를 들고 같이 투쟁해 주기를 바란 겁니다. 이 나라가 이미 김일성의 교시대로 되는 겁니다. 사법부를 장악했죠. 사법부 전체 판사의 10%도 안 되는 사람이 사법부를 장악한 겁니다. 이제는 좌파 무죄, 우파 유죄예요. 울산시장 선거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것을 무죄를 때린다? 이 나라 사법부는 끝난 거잖아요. 만약에 사법부가 불의의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 소위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공산사회주의 세력들하고 손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일어나야죠. 이번이 만약에 마인혁을 임명하고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되는 순간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어요? 저는 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4.19보다도 더 혹독한 국민들이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 그냥 숨겨서 넘어가겠다. 그때 조중동 비롯해서 좌파 언론, 겁쟁이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지금도 국민의힘 양다리 걸치지 마라 말이야. 제가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면은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뿌리 박고 있는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을 뿌리 뽑는 거예요. 소위 윤석열 대통령 합법을 하면 반국가 세력을 뿌리 뽑는 거잖아요. 이제라도 우리 공화당이 10년 동안 투쟁해서 그렇게 주장했던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인식하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해서 거리로 나온 데 대해서 그 거리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정의입니다. 지식인들이요, 관료들이, 그렇지 않고 집에 돈 깨나 있는 사람들이 투쟁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민초가 주인인 나라가 뭡니까? 그것은 어려울 때 민초들이 일어나고 정의의 국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3월 1일이 될지 심판을 저 친구들이 3월 10일 쟤들은 희한하게 맞춰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3월 10일 됐잖아요. 그 집에서 5월 조기 대선을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그래 되면은 이 나라 망합니다.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싸울, 우리 공화당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10년 동안 20분 돌아가셨습니다. 모르시잖아요. 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2017년 3월 10일 날 5명이 우리 눈앞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100명 정도가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그분들 자식들 걱정해서 혼자 집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결국은 소방청장이 경찰의 책임이 되게 크다고요. 소방청장이 양심 고백했잖아요. 국감에서. 실은 그 현장에서 4분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서 돌아가신 한 분은 여성분인데 4분 중에 여성이 없어요. 이 대한민국이 4.19 이후에 단일 집회에서 불과 5시간도 안 된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 5사람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언론도, 어느 지식인도, 어느 정치인도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공화당이 그 진실을 캐려고 광화문에서 200일 천막투쟁을 했고 그 진실을 그해 9월달 국정감사에서 밝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정의가 이깁니다. 불의의 세력이 저렇게 힘을 써도 정의가 뭉치면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거짓, 선동, 조작, 음모 기획한 겁니다. 지금 국정원 1차장 홍장원 보니까 고영태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뭐 작전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 보니까 야 그때 곽종건 이 인간 보니까 그때 국회의원 신혜원이하고 고영태하고 앉아가지고 걔들 그날부로 다 돌아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이 좌파입니다. 좌표 찍었어요. 조작 업무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야? 이래가지고 버텨서 헌재에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여러분 2016년 그 겨울부터 2017년 3월 10일 그 사항들을 여러분 판단해 보면은 모든 것이 거짓이고 선동 조작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보수의 껍데기 정치인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아십니까? 저 조은진 혼자서 탈당해 나와서 지금 저 10년 차입니다. 10년 차. 우리 공화당 하나도 변한 게 없잖아요. 진실 정의 추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야 된다. 좌파들 사야 되면은 대한민국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버티면서 싸우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뭡니까? 국민이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그냥 주인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내 자식이 내가 돈이 없더라도 평등한 대우를 받는 나라 아닙니까? 돈이 없더라도 올바른 재판을 받는 나라 아닙니까?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배님들이 몸을 희생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우리 후배님들이 애국의 길을 따라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버텨왔고 우리는 힘들더라도 이렇게 꿋꿋하게 자랑스럽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저희들을 엄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 동원하고 한 번도 관련된 게 없죠. 당대표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화당 동지 하나의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물려주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힘들더라도 버팁시다. 자유우파 태극기 들었는 많은 분들한테 절대 싸우지 마세요. 10년 힘들어도 우리는 싸우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활활 불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자유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우고 또 싸웁시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던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정한 민주와 진정한 대한민국의 통일 함께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참여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리고, 3월 1일이 될 것 같은데요, 1000만이 모여야 됩니다. 여의도에 세이브 코리아 지도부들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 그날은 다 광화문 쪽, 우리 숭례문 서울역 쪽, 그리고 종로에서 한국은행, 그 다음에 봉원사 이 거리를 완전히 메워야 됩니다. 그날은 모든 자유파 국민들이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그래야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기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당당하게 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줌밖에 안 되는 껍데기들한테, 좌파 종북 세력들한테 겁먹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긴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함께 싸웁시다, 여러분. 다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감사합니다.